네, 반갑습니다. 3월 5일입니다. 자, 휴일 잘 보내시라고 또 아침 일찍 종목 진단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이 지나면 또 이제 경칩이잖아요. 내일 경칩인데 개구리가 폴짝 튀어나온다니까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좋아질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제 봄나들이들 많이 가실 텐데 당연히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화장품이겠죠? 요즘에 증권사에서 더 사세요, 더 사세요. 아주 뭐 떡 사세요처럼 외치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화장품 관련주입니다. LG생활건강과 토니모리, 아모레퍼시픽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나가는 K무기, 방산주. 야, 한번 간 거 아니야? 생각이 들긴 들었는데 뭐 또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잘 나가고 있는 K무기, 방산주,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생활건강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에게 아픔과 고통과 실망감을 많이 줬었던 LG생활건강. 일단 바닥은 좀 잡았을까요? 네, 저점은 이제 지난번에 잡은 것 같아요. 저번에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추세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바뀌었고 상황이 좀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저점 지지라인 때는 일단 지금 자리 65만원 정도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요 정도 보시면 되는데 주가가 지난번에 쿵 떨어졌잖아요. 뭐 실적이 어쩌고저쩌고 나빠져요. 뭐 안 좋아져요. 그러면서 쿵 떨어졌는데 그 시점 이후에 변화가 없죠? 네. 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나쁜 이야기가 나와. 근데 뭐 어쩌라고. 지금 나쁜 거 다 알고 있었던 건데 왜 그걸 다시 지금 꺼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려? 근데 앞으로 좋아질 거잖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은 뭐 아시겠지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가긴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어느 시점부터냐죠. 물론 이제 지금도 마스크 많이들 쓰고 다니세요. 네, 마스크 안 쓰고 다녀도 되지만 많이들 쓰고 다니시고, 뭐 화장품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수요는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듯한 느낌입니다. 근데, 중국 쪽에서 LG생활건강, 네, 제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국에서의 어떤 소비 회복, 이런 것들은 이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겠다,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 좀 생길 수 있고요.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약간 주춤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다시 올라갈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양회가 지나가고 이제 뭐 소비 진작을 위하든 아니면 경기 부양을 위하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좋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죠. 자, 일단 65만원대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 지켜주면 되는 거고요. 내려가더라도 뭐 일단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이 두리뭉실한 범위 안에서 그냥 움직여주면 되는 것 같다 생각되고요. 어쨌든 저점에서 추세가 바뀌고 있고 네, 바닥을 통과했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도 변함이 없는 사실이죠. RSI 지표도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주가 단기 반등 나가서 8만원, 80만원까지 올라가더라도 전혀 이상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홀딩 잘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 지금은 저항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끌고 올라가서 지금 61평선 위쪽 71만원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70만원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되니까 그런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 다음에 토니모리 볼게요. 토니모리가 젊은 층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쉽게 네, 접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화장품이라고 네. 아무튼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토니모리도 화장품 관련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포지션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요 놈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떨어지기만 했었죠. 그리고 추세가 아직은 전환이 안 됐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먼저 추세가 전환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저점을 잡아주고 있는 모습은 맞습니다만 아직 추세가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은 나와 있는데 추세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단점이겠죠. 지금은 일단 이평선 잡아놓고 움직이고 있고 뭐 실적이고 뭐 어쩐고 간에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들 매수가 최근 들어서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했어요. 근데 뭐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고 지금 저항대는 여기 뭐 4,900원 5,000 정도 나와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뭐 저점하고 그게 큰 괴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별로 위험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상으로 본다라면은 종목이 5,000원에서 5,500원까지 올라가 줘야지 그래도 매수할 수 있다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주가가 단기적으로 뻗어버려서 5,000원까지 올라간다, 5,500원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요, 사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주가가 단기적으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들어와서 지지받는 거 확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고 현재 가격대에서 좀 머물러가지고 이평선을 끌어당겼다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매수가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반등의 포인트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추가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텐데 앞으로 화장품은 네, 매출이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요. 네, 소비가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바닥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순서가 좀 다를 수 있겠죠. 뭐 지금 아모레나 또는 이제 그
LG생활건강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뒤늦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추세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또 단기에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또 단기적 조정이 또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들 하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은 갖고 계시면 홀딩입니다. 홀딩 그대로 가시고요. 조금 길게 보셔도 됩니다. 이제 매수 의견 같은 경우는 단기에 급등해버린다. 그러면은, 네,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 보고 사셔야 되는 거고요. 급등하지 않고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그냥, 네, 적당하게 매수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5일선, 5일 이평선이죠. 까만색 5일 이평선이 이제 21선까지 뚫고 올라와서, 네, 골든크로스 발생할 때, 그럴 때 매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옆으로 눕더라도, 자, 이평선에, 끌어당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모레 퍼시픽 볼게요. 아모레 퍼시픽, 이것도 뭐, 걱정들 많으실 것 같은데 별로 걱정하시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추세 바뀌었죠. 대형주들은 이미 다 추세가 바뀌었어요. 네, 아무래도 규모가 있다 보니까 먼저 회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또 조금 떨어지긴 했는데요. 괜찮아요. 어차피 뭐 중국에서 경기 부양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 소비 인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당연하게 저녁에 밥을 먹을 건데 왜 지금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저녁에 밥을 못 먹으면 어떡하지? 물론 못 먹을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먹잖아요. 뭐 갑자기 물이 안 나온다든지, 전기가 안 된다든지, 기타 등등을 여러 가지 통해서 밥을 못 먹는 이유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무슨 사고가 있었다든지. 그런 거 아니면은, 그냥 저녁에 밥을 먹는 건 맞잖아요. 네. 집에 밥이 없으면 나가서 사 먹을 수 있는 거고, 저녁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이 화장품도 어차피, 네. 지금은 걱정스러워 보이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률 좋아진단 말이죠. 실적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자, 주가는 계속 그대로인데 실적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퍼도 내려갈 거예요. 지금은 퍼가 147배.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퍼가 147배가 나온 이유는 뭐예요? 실적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주가는 바닥인데 퍼가 높아. 실적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러면 실적만 좋아지면 이 퍼는 확 내려가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저평가에 대한 포지션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때쯤 되면 매수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을 겁니다. 자, 화장품 관련주들은 더 깊게 놓고 더 멀리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 그냥 잘 유지하시면 별 문제 없을 거고요.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약간의 조정은 좀 있겠습니다만 눌림이 있죠. 네, 압박이 좀 있고 하는데 그런 걸 제외하면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기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 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도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관심 있게도 보시고 또 여유가 있다면 조금씩 대응하셔도 괜찮으니까 거기 참고하시고요. 시간만 조금 녹일 수 있다라면 여러분들 모두 괜찮은 결과를 가져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도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실 종목이 방산주죠. 네. 한국항공우주 먼저 볼게요. 네. 방산주가 한동안 잘 나갔었죠. 잘 나갔었고, 실제로 물건도 많이 팔고 있고, 지금도 평가 좋게 받고 있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자주포라든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잘 팔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장 증설이나 생산량을 더 늘리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지금 경남 사천에 공장 증설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전투기 양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증설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말레이시아라든지 폴란드 이런 쪽으로 지금 납품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네, 폴란드 쪽에는 약 3조 원 정도, 4조 원 정도 규모죠. 이 부분이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1조 원대 수출 계약이라서 굉장히 큰 물량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참 좋은데 문제는 뭐예요? 그 부분을 이미 반영을 시켜버렸다는 이야기죠. 이미 반영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좀 시들해지는 모습이죠. 이게 또 가장 주목을 받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뉴스 자체가 없어요. 네, 아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시들해지고 사람들한테 잊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방산주에 대한 관심이 조금 식어있는 모습에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태. 이러면은요 관심이 없고 뉴스거리가 되지 않으면은 사람들 매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더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그런 컨택트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한 게 없죠. 뭐 공장을 건설한다, 증설한다,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공장 증설을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아직 검토 중이잖아요. 검토 중이다. 그럼 아직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매출 증가나 또 다른 어떤 기대치로 작용하기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올라온 게 그냥 그대로 네, 부담을 주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최선의 그 포지션은 뭐냐면 이 상승을 지켜주기 위해서 현재 가격대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즉 45,00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5만원대 위쪽으로 올라서 주는 게 가장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매수 의견은 가져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이제 45,000원대 조금 아래쪽이긴 한데 포지션 보면 직전 저점이겠죠. 43,500원쯤 되겠네요. 이 정도 라인대 위쪽에서는 그냥 보유한다. 그 다음에 5만원을 기점으로 하는 이 박스권 형태의 모습에서는 그냥 무시한다. 올라가든 내려가든 신경 쓰지 마시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냥 홀딩이에요. 그러니까 5만원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때 되면 이제 추세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관심을 좀 가져도 된다. 즉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고려하실 필요가 없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잘 유지하시면 되겠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넥스원 볼게요. 마찬가지네요. 넥스원도 지금 보면은 뭐 공장 증설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에 이제 4조 원 규모의 유도무기 계약을 체결했다. 천궁이죠, 천궁. 이 유도무기 계약을 체결했다. 뭐, 4조 원대면 괜찮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얘도 마찬가지.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이미 많이 올라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 거예요. 뭐, 계속 좋은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이미 많이 올랐어. 그러면 위에서 물려온 사람들은 팔지 못하고 계속 끌어내려가요. 어차피 좋아질 거야, 어차피 좋아질 거야, 이제 좋아질 거야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려간 종목이, 이제 뭐 악재가 나온다거나 뭐 등등등 가지고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면은 여기서부터는 좋아질 거야 하면은 당연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괜찮죠. 근데 위쪽에서 내려올 때는요, 좋아질 거야가 아니라 주가가 좋아질 거야의 그 시점에 도달하기까지는 계속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약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추세가 완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공장을 증설해요, 뭐 등등등 얘기들 많이 있지만 이건 지금 추세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일단은 매도 의견으로 제가 갖고 있으면 저는 매도를 진지게 쳤겠지만 네, 현재로서도 매도 의견을 또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도 의견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나는 그래도 지금 아까워서 못 팔겠다 이런 분들은요, 7만원, 네, 7만원 지지점 보세요. 7만원 이탈하면은 매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수는 안 하시는 게 맞겠죠. 네, 매수는 굳이 지금 들어가실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잡지 마시고,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뭐 수익이 있으면 파시면 좋겠는데, 만약에 손실이다 그런 분들은 지금 당장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74,000원까지만 일단 7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7만원 정도. 네. 7만원 정도 이제 지지선 보시면서 그 라인으로 유지하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 7만원 보면서 보유 홀딩, 그 다음에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유가 되신 분들은 매도, 뭐 한꺼번에 팔기 어려우면 조금씩 파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볼게요. 이 자주포가 아주 그냥, 네, 저거잖아요. 지금 이집트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 폴란드와 5조 원. 얘네가 지금 이게 실제로 이제 대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잘 되고 있는 거. 그래서 요거는 지금도 상승세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보시면 신고가가 발생이 됐죠. 네, 아주 잘 좋아요. 아주 좋은 모습이고 지금 8만 원대 이상에서 지지 라인들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는 네, 주가가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21선 끌고 들어가잖아요. 이격도가 좁은 상태에서 21선 끌고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강한 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지지를 끌고 올라가게 되면 매도할 이유가 없고요. 주가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8만원대 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월봉상에서 보게 되시면 지금 신고가가 나타나는 형태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완전히 넘어가려면 이제 12만원 넘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죠 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볼 수가 있고요. 매물대가 가장 많은 공간대를 보시면 7만원부터 지금 8만원대 사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이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편안하게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지금 매출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좀 될 수 있겠죠. 지금 전 세계 9개국에서 K9 자주포가
운영되고 있다. 뭐 아주 수출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추세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더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종목들과 좀 다르죠. 네, 요거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홀딩 그대로 유지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신규 매수는 조금 껄끄러운데요.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래쪽 포인트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21선 근처에 들어올 때마다 매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매수를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조금만 사놓고 그 다음에 다음에 상황 보고 또 조금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완전한 분할 매수인데 더 잘게 쪼개는 분할 매수 있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10주를 사야 되겠다 싶으면 지금 한 주만 사놓고 좀 기다렸다가 상황 보고 다시 한 주 더 사고 이런 식으로 천천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일단 5일선은 기준이 아니고요. 자 21선 근처에 있을 때 매수 포인트이긴 한데 그쪽 라인을 잡아주시고 단기적 포지션 변화는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입니다. 이렇게 빠지면은 61선까지는 그냥 빠진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정도 리스크는 안고 대응들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61선이 지지선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62 이평선까지의 간격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5% 정도 되죠. 그래서 요 정도는 뭐 괜찮아 보이니까 네, 그 정도 삼각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이고요. 매수는 21선 근처 조금씩 완전히 잘게 쪼개가지고 대응하시되 분할 매수로 천천히 상황 보면서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이런 거 분할 매수 아닙니다. 오늘 사놓고 좀 기다렸다가 상황 보고 대응하는 거 그런 전략이고요. 5일과 21선 데드크로스 나오면 단기 조정 무조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62선이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매도에 대한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매도 안 하시고 그냥 보셔도 될 것 같으니까 홀딩 유지만 잘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자, LG생활건강과 토니모리,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 종목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뭐, 이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고, 또 고민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잘 참고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남은 휴일 잘 즐기시고요. 저는 내일, 개구리와 함께 폴짝 뛰어나와서 네 여러분들께 아침 시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